30대 건설사의 11곳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답니다. 꽤나 우려스러운 사항이죠. 그리고 50위권이었던 50위권대인 신동아 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속수무책으로 우르르 건설사들이 이제 부도가 날 걸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이제 예견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분양받지 않을 것이고, 이제 신동아 건설에서 이제 분양하려 했던 물량들은 이제 곧바로 이제 할인 분양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치면 이제 점점 이제 상황이 녹록지 않게 변하는 거죠. 할인 분양하면 사람들이 그 할인 분양된 이제 물량을 분양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미 2025년 지금부터 사람들이 대출 받는 것 관련해서 더욱더 우려스러워하고 대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죠.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정말 이제 더 고민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쉽사리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겠다고 은행에 가보십시오. 3.88에서 5% 중반, 6%, 6.5%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겠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용으로 3.88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거죠. 금융권들은 사실상 이제 금리를 낮춰서 대출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네들도 충당금 적립해야 되고 자기 자본 비율 맞춰야 되다 보니까 마냥 낮은 금리로 경쟁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게 2025년 1월부터 그러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황이 아마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 관련한 분양 시장도 끝났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 시장, 일반 매매 시장도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세도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상황이 되게 안 좋고 그냥 월세만 계속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아마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부동산 관련해서 빚을 지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혹은 집을 사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부쩍 느낍니다. 못 모르고 그냥 한 채 투자해 놓고 월세나 받아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뛰어 들어갔다가는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고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되게 이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많이 빡빡합니다. 그 빡빡한 현실을 잘 감내하려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의 이 처지에서 뭔가를 매끄럽게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좀 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지나고 25년이 됐더니 사람들의 이 분위기가 더욱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무지하게 힘든 것 같고 소비가 그냥 아예 실종, 아예 그냥 없다시피 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내에 그나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좀 심사숙고하고 대비하는 게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사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염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자기 분수에 맞춰 살아가고 자신이 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작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든 비상금 마련해 놓는 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봤더니 이 제가 친용 점수가 1000점이고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고 나름 그래도 시용 관리가 안 된 편이 아닌데 잘 된 편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용 점수 1000점 연체 한 번도 없고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다 맞춰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가 4% 후반대더라고요. 거의 5%에 가까운 대출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자율이. 그걸 보면서 야,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신용대출 기준으로 해서 본 거고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에요. 근데도 신용대출로도 거의 그냥 5%나 다름없다 보니 꽤나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 왜냐 한 3년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대략 한 4년 전쯤에 1.9% 1.8%의 신용대출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2%라고 쳐도 한 2.5배 가량 이제 오른 거니 부담이 적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듯 이제 영끌한 사람들의 이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출을 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알아만 봤는데도 되게 움츠려 들더라고요. 왜냐 제가 이제 제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쭉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저기 토스를 통해서 쭉 보니까 뭐 6%, 8%, 10%, 11% 아우 이 금리 수준이 무섭더라고요. 물론 제2금융권도 많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율을 보면서 섬뜩섬뜩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새가슴이라 그 대출이 참 무섭게 느껴지고 겁나는데 영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미친듯이 5억이고 7억이고 대출을 했을까? 어떻게 영혼까지 끌어모았을까? 그러다가 영혼 털리는 건데 뭐 이런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동아 건설이 이제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와르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할인 분양 창고를 하고 사람들 관심 사그라들고 점점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이 불다 못해 얼어붙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1년, 2년, 3년, 5년 지속되면 아마 꽤 험난한 일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비치지 말고 함부로 분수에 안 맞는 집 사겠다라고 까부르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